오늘 컨텐츠 얘기인데요. 이게 사실 방송 소재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 유튜브에 올릴 수 있나? 라는 생각도 있었고, 근데 약간 사심이 들어가 있는 방송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전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제 오늘 시작하는 이 미스테리는 요즘 세대한테는 조금 낯설게 느껴져요. 근데 한 8090 세대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내용입니다. 우리 세대가 어릴 적에 괴담, 도시전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보고 자랐어요. 공포특급 이런 책도 있었고, 뭐 빨간 마스크, 뭐 홍콩 할매, 뭐 아니면 뭐 화폐에 숨겨진 괴담, 뭐 김민지 괴담,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뭐 그 말도 안 되는 내용들도 있었어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어이가 없는 건데, 뭐 방에서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죠. 사실 뭐 그런 내용들이 실제 증명되지도 않고 실존하지도 않았던 내용들이라서 대부분 괴담 혹은 도시전설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 TV 방송에도 나왔던 일명 그 증거라는 게 있는 그런 도시전설, 괴담이라면 이걸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거 미스터리한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궁금증에서 출발을 했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볼 미스터리는 바로 일본 원숭이 술에 대한 미스터리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내용 말고요, 일본이었으니까 일본 현지에서 원숭이 술을 검색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게 좀 잔인한 얘기예요. 1000년이 넘은 얘기고요. 원숭이를 담가가지고 실제로 술을 만드는데 그 안에서 막 저주 같은, 파라오의 무덤처럼 저주 같은 게 걸려있고 누군가가 보면 안 되고, 근데 거기에 있는 술을 마시게 되면 병이 낫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내용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내용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조사가 달라요. 어떤 뜻이냐면 원숭이로 만든 술, 원숭이로, 그러니까 원숭이를 넣어서 만든 거죠. 뭐 뱀술 같은 것처럼. 근데 그거 말고요, 이런 말도 있어요. 원숭이가 담근 술.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싶어가지고 내용들을 한 번씩 찾아봤습니다. 일단 원숭이 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괴담으로 가봤을 때 조사 첫 번째, 원숭이가 담근 술, 그 내용이 실제로 있고요. 그걸 원숭이 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전설이 있었는데 한 일본인이 이제 속세에 지쳐서 산골짜기에 들어가 칩거 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서 원숭이들과 친해지게 됩니다. 일본에 원숭이가 좀 많거든요. 근데 어느 날 원숭이들이 모여있는 공간에 가봤더니 되게 향긋한 냄새가 났고 붉은 어떤 액체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마셔봤더니 그 머루주라고 하죠. 머루주 맛이 났다. 그 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원숭이 술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책에도 분명히 적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가설들은 있어요. 이게 아마도 원숭이들이 열매들, 과일들을 이렇게 갖다가 어떤 구멍에다가 모아놨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으깨지고, 그리고 이제 새벽마다 오게 되는 이슬들이 있죠. 이슬들이 그 위에 떨어지면서 발효가 됐고 그게 술이 된 거다라는 표현이고요. 맛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떫은데 굉장히 진한 단맛이 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이런 기록들은요, 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뭐 견문록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에도 시대 후기에도 적혀 있어요. 원숭이 술은요, 뭐 오슈의 남부 쪽에서 알려진 술이다, 뭐 이런 말들도 있죠. 또 어디의 내용을 보면 산에 사는 검은 원숭이가 만든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술을 만든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좋은 향기가 나서 나무꾼들이 그 향기에 취해서 다가가 그 술을 먹다가 원숭이 떼한테 맞아 죽었다, 뭐 이런 기록도 있대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거는요, 이 원숭이 술, 그러니까 원숭이가죠. 지금은 원숭이가 만든 술과 관련된 기록은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강화도에 있는 전등사를 지을 때 오랜 일 때문에 힘들었던 그 이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숭이가 술을 갖다 주었고 그 술을 마시고 굉장히 열심히 이제 일을 하게 됐다, 뭐 이런 기록들도 있고요.
근데 물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일본 현지 내에서는 그러니까 원숭이 술이죠. 원숭이가 만든 술, 원숭이가 담근 술이라는 명칭으로 사람들에게 판매가 되는데 대부분 머루주 아니면 포도주예요. 그래서 일본에도 이런 이제 과일주, 원숭이가 만들었다라는 하나의 타이틀을 걸면서 고가의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이게 나중에는 사기꾼들이 등장해요. 그냥 머루주인데, 그냥 일반 그냥 포도주인데 이거 원숭이가 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파는 거예요. 이런 사기까지 치는 거죠. 물론 이 이야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믿기가 어렵죠. 이 부분도 찾아는 봤어요. 원숭이가 술을 담근다라는 건 좀 원숭이가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뭐가 좀 이상하다라는 평가였거든요. 이 내용에 대한 결과는 뭐였냐면 원숭이는 원래 그렇듯 그냥 자신의 양식이죠. 그 양식을 그런 구멍 같은 데 모아놓은 건데 우연하게 무언가가 떨어지거나 압력이나 무게 때문에 짓눌리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효가 돼서 그걸 나중에 사람들이 발견하고 술이라고 한 거지, 사실상 원숭이가 술이라는 걸 알고서 일부러 만든 건 아니다가 정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원숭이가 만들었다라는 술을 구매한다는 건 좀 위험해요. 지금도 술을 만들고 사 먹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무언가를 만들 때 위생이 중요하니까 해서 이 위생과 관련된 부분에서 산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면 사실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평가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제가 원숭이 술 괴담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원숭이가 만든 술이 처음에 떴던 거죠. 저도 이게 뭐지 싶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 들었던 기억과는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의 조사가 존재했죠. 원숭이가가 아니라 원숭이로 만든 술. 이거 명칭만 봐도 잔혹하죠. 원숭이를 넣어서 만든 술이란 뜻이니까. 일본에서는요, 원숭이를 되게 신성한 동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참 신기한 건 원숭이 술과 관련된 부분이 헤이안 시대부터 일본 아키타현 사미다 가문, 이 한 가문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술이라는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어떤 부분인지 좀 확인을 해보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원숭이 술을 만드는 법과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한 존재였던 원숭이로 술을 담근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효능이 생긴다. 원숭이 술이 인간과 신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 역사는요,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1000년 전입니다. 이게 시미다가에서 처음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원래 시미다의 그 선조가 원래 한 집안의, 한 가문의 무사 같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주인을 충성스럽게 따르고 있던 사람인데 그 가문이 문제가 생기고 그 집에서 도망 나올 때 그 집안에 있는 원숭이 술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1083년에서 1087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시미다 가문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아키타현이라는 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약방을 차렸고요. 그때부터 원숭이 술을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 모금씩, 한 잔씩. 근데 이게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엄청나기 시작한 거죠. 먹으면요, 복통 같은 게 완벽하게 낫는다라는 소문이 퍼다하게 난 거죠. 사람들은 이 가문에 찾아와서 아니 이거 뭐로 만든 거냐, 한 번만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다 호기심, 관심을 갖기 시작하지만 시미다 가문은 절대로 보여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며 거절만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소문을 들었던 어떤 다른 마을 사람이 이거 훔치면 돈 되겠다라는 생각에 시미다 가문의 담을 넘고 바로 그 항아리 앞에 다가가게 되죠. 원숭이 술이 담겨져 있는 그 항아리에 뚜껑을 딱 그 여는 순간 있죠. 이들 모두가 사망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원숭이 신이 노했다라고 얘기하면 모두 기겁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뭐야 그냥 괴담 아니야? 옛날 얘기잖아. 근데 실제로 1933년에는요 기사도 났습니다. 이 술을 시미다 가문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원숭이 술이 신과 인간의 관계를 이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사실 외국에 있는 내용들이라서 시미다 가문이 도대체 어디지를 찾아보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정보가 마땅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거 놀랍게도요. 한국 한 방송국이 시미다 가문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는 방송입니다. 옛날에 SBS에서 방송했던 토요미스테리 극장이었어요. 1998년으로 나와 있는데 시미다 가문에 있는 한 여성분하고 연락이 됐고 인터뷰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물어봐요. 원숭이 수를 왜 보면 안 되냐? 그랬더니 당시 나이 64세였던 시미다 치오 씨가 어머니의 일을 얘기합니다. 누구도 그 항아리 안에 있는 걸 보면 안 된다. 겉표면은 봐도 되지만. 선조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왔는데 누구에게도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죠. 보면 사람이 죽기 때문이라고요.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시미다 가의 여자들만 그 항아리 내부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만 죽지 않는다는 거죠. 제작진이 물어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죠? 항아리를 닦으면서 안을 보게 되면 원숭이 한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 새까맣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시미다 가문의 절대 금기사항. 첫째, 시미다 가문 여성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면 안 된다. 그 내부를 보여주면 안 된다는 뜻이죠. 둘, 술에 걸려있는 그 봉인은 절대 풀지 말아라. 이거 풀면 저주가 내려진다. 어머니 일까지 얘기를 했던 상황이었죠.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찾아온 한 스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1943년이었는데 진짜 한 번만 보게 해달라. 그 효능도 너무 신기하고 궁금하기 때문에 좀 보여주면 안 되냐라고 간곡히 요청을 해서 어머니가 그러면 겉만 한번 봐보세요 라고 하고 볼 수 있게 도와줬는데 그 스님이 욕구를 못 이기고 뚜껑을 열어버린 거죠. 그 내부를 봐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놀랍게도요. 42살의 나이에 불과 1년도 안 걸린 시간 1944년 8월 달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해서 당시 어머니와 스님의 일을 봤던 그 어렸던 사람이 나중에 커서 제작진한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절대로 보여주면 안 된다. 근데 이분도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보여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1992년이었는데요. 원숭이를 연구하던 한 민속학자가 찾아옵니다. 연구를 하겠다. 진짜 보여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도 간청하니까 겉만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또 이 사람도 안을 보게 되죠. 근데 이 교수가 불과 6개월이 지나서 93년 3월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일단 93년도였기 때문에 뭐 때문에 사망했지를 찾기 위해 부검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그 부검 결과가 저주 때문이 아니라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는데 그게 이질 아메바라고 부릅니다. 이 이질 아메바에 대해서 진화생물학자였던 마이클 로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원숭이 술 안에 변종 세균과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이거 거의 에이즈급이다. 이거 진짜 거의 생화학 무기 수준이다. 너무 위험하다 이거. 해서 이 부분은 절대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시미다 가문에선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술을 풀 때마다 되게 이상한 소리가 난다. 뭔가 이렇게 끼익거리는 원숭이 울음소리 같은 거 있죠. 그런 소리가 난다 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합니다. 1000년. 아니 그러면 지금도 원숭이로 술을 만드는 거야? 그럼 시미다 가문은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드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게 좀 의아했어요. 아니 이거 그럼 계속 원숭이 죽여가지고 만드는 건가? 아니 신성시 한다면서. 근데 이게 일본 현지에 있는 기록들을 살펴봤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한 마리가 1000년 동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수리된 원숭이입니다. 적혀있는 내용을 확인해봤는데 노타케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만드는 방법이 적혀있는데 첫째, 산에 있는 원숭이 3마리를 잡아 가슴, 간, 쓸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여러 부위를 나누고 그걸 30일 동안 물에 담근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30일이 지나면 그것을 꺼내어서 햇볕에 쬐어 말린 다음에 그 다음 맛술이라고 하죠. 맛술에다가 담가 놓는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꺼내서 다시 말려놓고 다 마르면 소금물에 3년 동안 발효시키면 그때 원숭이 술이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록이고요.
원숭이 술을 만드는 또 다른 기록도 하나 있습니다. 찹쌀이 깔린 항아리에다가 굵은 소금을 넣고 마지막에 살아있는 원숭이를 집어넣고 위에 돌을 넣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서 발효를 시킨 뒤 원숭이 술로 만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기록은 좀 나눠져 있는 부분이죠. 이거에 대한 맛이 있는데요. 맛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살점의 맛, 그리고 소금물이 좀 함께 섞여 있는 맛이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복통과 관련돼서 엄청 특효약이다 라는 말도 있고요. 악귀를 내쫓는데 유용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원숭이 술을 담글 때 절대 지켜야 될 공식이 하나 있었죠. 바로 임신한 원숭이로 술을 만들면 안 된다. 바로 이게 공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죠. 아, 그럼 원숭이를 계속 잡아다가 원숭이 술을 만들고 판매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기록을 확인해보면 어디에는 그냥 한 마리의 원숭이 가지고 1000년 동안 왔던 거예요. 아니, 술이 계속 남아나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인데, 적혀있는 하나의 공식에 따르면 완성이 된 원숭이 술 한 스푼을 마시면 같은 양의 물과 굵은 소금을 넣어 보충하면 1000년의 시간 동안 변함없이 똑같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워 넣으면 되는 거죠. 먹은 만큼 물과 소금만 넣어서. 그 안에 원숭이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자, 과연 이 내용 진실일까요? 좀 궁금했습니다. 내용들을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국에 있는 내용들도, 그리고 일본에 있는 내용들도 계속해서 찾아봤죠. 일단 한 가지 우리가 분명 알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요, 현재 원숭이 술에 대한 부분은 존재한답니다. 분명히 기록은 있어요. 원숭이 술은 있죠. 우리가 근데 여기서 정확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원숭이가 만든 술이 있는 겁니다. 원숭이로 만들었다라는 술은 정확하게 판매가 됐는지 누군가가 먹어봤는지가 속설처럼 내려오는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실체가 확인된 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것들도 그냥 예시의 사진일 뿐입니다. 자, 그럼 나와 있는 기록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한 학자가 사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이클 우베이라는 이제 학자가 그거와 관련해서 치명적인 바이러스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나왔던 장면. 그게 그 MBC 프로그램 놀라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지금 영상이 사라졌더라고요. 소개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그 마이클 박사의 논문들을 띄워요. 원숭이 술. 근데 그게 만약에 진실이라면 마이클 박사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원숭이 술에 대한 실체를요. 근데 거기 적혀있는 마이클 그 사람의 논문을 똑같이 타이핑을 해서 쳐보면 에이즈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마이클 우베이라는 사람의 그동안의 논문들을 전부 다 찾아보면요, 이 사람이 쓴 논문은 에이즈밖에 없어요. 원숭이 술에 대한 기록은 단 한 가지도 없고, 에이즈의 진화, 에이즈의 전파,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이상하게 합쳐진 와전된 느낌이죠.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원숭이가 만든 술을 가지고 내용이 와전되면서 이렇게 뭔가 괴담이 만들어진 걸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한 가지 찾았습니다. 이 내용이 실제 처음 나오게 된 출처요. 역사책에 기록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행문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는데요. 옛 에도 시대 때 한 사람이 자기가 일본을 돌아다니면서 약 50년간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 일본 전적인 사람들한테 들었던 내용들 있죠. 풍습, 생활, 문화, 이런 걸 다 정리한 기행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썼던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아키타현 히라카군 일대에서 원숭이 술에 대한 기록이 있다 라는 부분의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 내용의 바탕이 어디였냐면 바로 아키타현의 민화집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민화집, 요코테의 민화전설, 이런 데에 내용이 섞여 있더라고요. 민화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도 민화 같은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봤던 것들처럼. 그런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1933년 5월 30일 날 기사가 나왔다라고 아까 보여드렸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전이라 이런 내용이 있다더라,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왜 들어가게 된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민화집이 이제 상을 받게 돼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대에 들어간 거라 1991년에 국가 무형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 기행문이라는 책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아니냐? 이거 이런 얘기를 들었대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1933년에도 이런 기사들도 있었으니까, 이런 소식들도 있었으니까 원숭이로 만든 술은 실제로 존재할 거야 라고 궁금증을 느꼈던 후지TV가 실제로 찾아가 봅니다. 실제로 찾아서 확인해 보려고 했었어요.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정보를 찾을 수가 없고요. 그냥 내려오는 하나의 도시 전설로서만 남아있던 내용이죠. 뭐 심의가 가면 그 흔적에 대한 부분을 찾아가 보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도 정확한 실체가 확인이 안 돼요. 역으로 얘기하면 토요미스테리에서 인터뷰했던 사람이 누구지? 라는 궁금증이 들 만큼 실제로 일본에서도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찾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원숭이 술에 대한 괴담, 원숭이 술 미스터리는 여러 가지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 사실 되게 그럴싸한 내용이었었어요. 왜냐면 뭐 신문기사도 나왔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뭐 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다더라. 근데 각 부분들을 전부 살펴보게 되면 있었지만 가짜의 내용들이 조금씩 섞여 있었고 와전됐고 그 내용들이 합쳐지면서 그럴싸한 내용을 만들었고 그걸 한국으로 수입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그 내용을 또 만들게 돼요. 그래서 마치 그게 진짜처럼 실제인 것처럼 내용들이 편집이 되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진짜 원숭이술이 있구나 라고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원숭이로 만든 술에 대한 이야기. 사실 일본 내에서도 도시전설, 괴담, 민화다라고만 치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음모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입장입니다. 만약에 정말 세상에 알리기 싫어서 심이다 가문은 실제로 존재하고 그들이 세상에 공개하지 않는 그런 게 존재한다면 정말 있을 수도 있겠죠. 다만 지금은 공개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니까. 살아있는 원숭이로 했다라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원숭이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죠. 그래서 어느 쪽이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는 증거가 아예 없는 그럴듯한 증거처럼 보였지만 조작된 증거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원숭이술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원숭이를 엄청 신성시한다 그랬어요. 일본은. 근데 그런 원숭이를 실제로 잡아서 그런 짓을 한다는 것도 좀 이상했고 또 하나는 이게 말이 좀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보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심이다 가문의 여인만 볼 수 있대. 그것도 좀 이상해요. 왜 여인만 보지? 근데 그 여인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설입니다. 그게 원숭이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뭐 어디에서는 이거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내용이 찾아보니까 이게 와전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내용이 확장이 되고요. 뭐 여신이 있는 거래요. 여신, 그러니까 원래 일본이 그 신에 대한 문화가 엄청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일본을 실제로 가보시면은 각 지역마다 보면 사당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신들을 모시는 그러니까 별의별 신이 다 있어요. 뭐 공부를 잘하게 해주는 신, 합격해주는 신, 뭐 연애에 온 신, 한 별의별 신이 다 있어요. 그런 게 되게 발전해 있는 그런 곳인데 실제 그 어떤 여성의 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그 안에 깃들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만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용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아예 없고요. 실제로 적혀 있는 내용하고 그 원숭이술을 만드는 법, 어디서 민간에서 도는 얘기는 살아있는 원숭이를 집어넣는다. 어디에서는 원숭이를 다 손질해서 넣는다. 뭐 이런 내용이 아예 다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다. 1000년 전에. 그런 뭔가 문화가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게 뭐 특별한 효능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뒤에 그리고 이게 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뭐 그것도 이제 거짓말이지만 그 학자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 전에 그거 먹었던 사람들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웬만하면 죽어야 돼요. 그것도 문제인데 그걸 보면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었다고 얘기하면 청소하는 사람도 죽어야 돼요. 그게 남성 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닦을 때 봤더니 그 안에 시커먼 게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랬으면 사실 거기도 가문도 뭐 가문은 뭐 거기 바이러스에 뭐 특화돼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럼 뭐 남자는 돼. 여자는 돼. 남자는 안 돼. 이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들이 약간 모순점들이 왜 이렇게 많지라는 생각 처음에 많이 했었어요. 내용 읽어보면서. 그리고 내용들이 좀 만들어진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원숭이 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원숭이 뇌 얘기죠. 원숭이 뇌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나중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다라고 하면 한번 해보고, 지금 현재에서는 이 원숭이술 괴담은 사실 좀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만들어진 내용으로 와전돼서 나왔던 그런 부분이다라고 확인은 됐습니다. 그 안에 볼 거냐고 하셔가지고 안 봅니다. 그냥 일반 항아리 속도 보기 힘들 것 같아요. 뭐가 있는지 몰라서. 네, 그냥 굳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자꾸 저한테 회의론자라고 하셔서 그런데 저는 이거 처음에 확인할 때 저의 생각입니다. 원숭이가 1000년 된 거보다 그 항아리가 1000년이 됐으면 그대로 보존해 있는 거라면 내가 볼 땐 그 항아리가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항아리가 1000년 동안 유지되어 있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엄청난 문화재잖아요. 그래서 문득 혼자 그 생각, 너무 현실적인가요? 문득 혼자 그 생각은 하긴 했었습니다. 그랬으면 그 기행문을 저기로 등재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무형문화재 등재라는 게 아니라 항아리를 문화재로 등록을 했었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도시전설, 괴담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특징이 뭐냐면 좀 무언가 어설퍼요. 어딘가가 그냥 편하게 쭉 들으면 그냥 오 뭐야 소름 끼쳐, 뭐야 뭔 내용이야, 오 무섭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그런 느낌인데, 약간 이제 저처럼 약간 TMI 마인드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이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보이니까 이게 왜 그러지? 약간 이런 허점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뭐 김민지 괴담 때도 그랬고, 어떤 괴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옛날에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 도시전설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설픈 거 하나, 내용이 여러 버전들이 존재하는 거 하나, 그러니까 어딘가가 딱 중심부가 없어요. 어디가 다 얘기가 다르니까. 도시전설의 사실 특징이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전설이 좀 재밌는 이유는 확실히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약간 괴담 도시전설은 하나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